안녕하십니까. 시작하는 UX 디자이너를 위하여 아이디어 메소드 카드 내용을 보고 있었고요.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컬처럴 컴패리즌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방법은 런이라고 하는 배우는 방법이고요. 크로스 컬처럴 컴패리즌 CCC 약자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 문화권 안에서 통용되는 내용을 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는 상식이니까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을 때 다른 국가나 다른 문화권에 갔을 때 그것이 전혀 다른 상징으로 읽혀지거나 혹은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다른 문화권에서 금기가 되는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왜?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다른 문화권에 가서는 그것이 절대 안 된다거나 혹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또는 게시된 계정을 사용해서 국가 또는 다른 문화 그룹 간의 행동 및 인공물 차이를 확인한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거 왜 하냐, 팀이 익숙하지 않거나 글로벌 시장을 위해서 디자인할 때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징 장치, 그러니까 국제적인 시장을 위해서 메시징 디바이스를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가 다양한 문화권에서 이 우편함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각 국가 간에는 형성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우편을 보낸다라고 하는 행위가 어떤 아이콘이라든지 상징물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사람들이 이게 우편을 보내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될 텐데, 그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국가에서 혹은 문화권에서 다른 상징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건 일본 같은데, 이거 우편물의 그 우체통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여러 가지 사진들, 각각의 문화권마다 다른 우체통의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생각되는 우체통의 모습이 여러분들 떠오르시나요? 우리 편집자가 우리나라에서 생각되는 우체통 모양을 이렇게 넣어줄 텐데, 우리나라에서 생각되는 모습과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각 다른 나라에서 이 모양을 가지고 과연 우체통으로 그려질 것이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크로스 컬처럴 컴패리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아이콘이라든지 이미지 혹은 디자인을 할 때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크로스 컬처럴 컴패리즌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제 각 나라별로 갖고 들어갈 수 없는 반입금지 품목이 뭐냐,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참치캔. 왜 참치캔이 안 되지?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킨더 서프라이즈 에그, 이거 이제 뭐 킨더조이라고 하는 그 초콜릿을 먹으면 이렇게 조그만 그 장난감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반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안 될까? 왜 그렇지? 마약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싱가포르는 껌이나 담배, 이거 되게 유명하죠. 껌이나 담배를 아예 갖고 못 들어가고,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새 옷을 3벌 이상 갖고 갈 수 없고, 뭐 인도네시아는 무선 전화기, 중국은 가지와 붉은 고추, 태국은 태국 국기로 디자인된 물품, 쿠바는 다림이나 토스트기, 뭐 이런 걸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런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룩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룩 아이디어 메소드 카드의 룩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관찰 방법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사용자들이 대답하는 내용들은 본인의 기억에 남아있거나 본인이 인상적으로 봤거나 혹은 자기가 약간 자신을 이상한 내용을 대답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인식하지도 못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들의 실제 상황 속에서 그 사용하는 행위라든지 그 환경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어떤 디자인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플라이 온 더 월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플라이 온 더 월은 말 그대로 벽에 붙은 파리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마치 벽에 파리가 붙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듯이 이 관찰자가, 옵저버가 이 실제 행동하는 것을 거슬리지 않게끔 이렇게 잘 피해서 그 실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맥락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고 기록하는 게 바로 플라이 온 더 월이고요. 이걸 왜 하냐? 사람들이 행동한 후에 한 말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실제 상황과 시간 프레임 내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그리고 어떠한 중간에 오류가 생기면서 하는지를 보는데 유용합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요, 요 수술실에서 이걸 플라이 온 더 월을 했는데, 아이디어 디자이너들은 외과 의사가
장기 이식하는 것에 그 관심을 갖고 이런 이 장기를 이제 적출해서 이렇게 이송하기까지의 과정을 플라이 온 더 월 기법으로 관찰한 다음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그리고 여러 가지 중간에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장기 운송 상자를 디자인하는데 플라이 온 더 월 기법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수술실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그 사실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분 1초를 세이빙하고 또 장기가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그런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실제 그 의사 인터뷰나 아니면 설문조사도 물론 했겠지만 그 수술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직접 관찰하고 그 의사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아주 빠르게 자동으로 행동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실수 같은 것들을 관찰해서 디자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플라이 온 더 월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사진이 좀 자세히 안 보였는데 이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실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과 맥락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의 행동들을 관찰하면 디자인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이디드 투어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참가자들이 경험하는 프로젝트 관련 공간 및 활동 가이드 투어에 동행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걸 하는 거냐면 현장에서 물체와 행동을 탐색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와 가치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진 사례가 뭐냐면 아이디어 팀은 집에서 사용자를 따라다니면서 사용자 사진을 사용하고 저장하는 방식의 다양한 동기를 이해했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의 가정집에서 이 가이디드 투어 그러니까 뭐 그 집에 사는 뭐 집 주인이 이렇게 우리 집에서 이런 사진은 언제 뭐 어떻게 찍은 거고 이게 왜 여기에 걸려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사람들은 저장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가이디드 투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청소기를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청소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이디드 투어를 하면 이 청소기가 집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보관되고 있고 실제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맥락 그리고 이 제품이나 어떤 메소드의 매체의 어떤 필요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관찰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시면은 이 어린이집 혹은 이 어린이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그 놀잇감들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가서 관찰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가이디드 투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과정과 그 어떤 사물이라든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가 공간을 디자인하거나 제품을 디자인하거나 UX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참조될 만한 내용이고 꼭 알아야 될 내용이 거기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퍼스널 인벤토리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이것도 역시 관찰 방법 중에 일부인데요. 퍼스널 인벤토리는 여러분들 게임에서 많이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게임 하다 보면은 거기 안에 이제 그 인벤이라고 하죠. 인벤토리 안에 자기가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얻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가방을 열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이렇게 꺼내놓고 그것을 체크하는 그런 확인하고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증거를 분류하는 방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문서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물건들을 이렇게 쭉 꺼내놓고 그것들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그것들이 그 사람이 왜 갖고 다니는지를 이렇게 도큐멘테이션을 하면 기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이해하고 또 물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캐릭터 프로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페르소나 같은 기법의 어떤 전 단계에 들어가서 좀 더 깊이 있게 그 사용자들이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사람들의 활동, 인식 및 가치와 어떤 행동 패턴을 드러내는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서 가방 안에서 이제 나온 물건들 중에 예를 들어 전기 충격기라든지 아니면 후추 스프레이 같은 물건이 20대 여성이 가방 안에 그런 걸 소지하고 다닌다. 근데 이 사람이 사는 곳은 굉장히 어두컴컴한 집에 들어갈 때 좀 골목길이 좀 어두운 곳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이분이 분명히 개인의 어떤 안전에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개인 안전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핸드헬드 전자장치를 디자인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아이디어 팀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매일 만지고 접하는 개인 물건을 보여주고 설명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물건을 갖고 다니고 어떤 물건을 매일같이 접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핸드헬드 장치의 형태와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될지를 고민을 하는데 참고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래피드 에스노그래피, 빠른 민속지학이라고 하는 기법인데 이것도 역시 관찰 기법으로서 디자인 주제와 관련된 사람들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는 습관과 의뢰, 자연어, 관련 활동 및 유물 주변의 의미를 직접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이게 이제 에스노그래피가 옛날에 그 유럽에서 선교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서 이제 그 정복을 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민속학자들이 그 각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의 습성이라든지 생활 습관 같은 걸 기록하고 그런 것들을 했었던 것이 이제 민속지학인데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민속을 이렇게 탐구하는 거죠. 이 디자이너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사용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빠른 민속지학이라고 해서 이제 옆에 같이 이제 지내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일들을 벌이는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좀 보는 거죠. 인터넷 지원 장치에 대한 기회를 탐색하면서, 그러니까 인터넷이 가능한 그런 디바이스, 그죠? 그런 인터넷 디바이스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팀은 다양한 인종, 다양한 경제 및 교육 배경을 가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 그들의 일상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까치 같은 새를 손에 올려놓고 이렇게 새를 가지고 얘기도 하고 막 이런다는데 굉장히 놀랍네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새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장치를 하는데 이게 뭔 상관이야 싶겠지만 패밀리,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는 것은 우리가 사용자 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제품 디자인 혹은 UX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4시간 밀착 취재, 극성 엄마의 삶. 그래서 엄마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좀 보면서 그 엄마들에게 필요한 건 뭐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디자인으로 풀어낼 수가 있겠죠. 자, 쉐도잉은 굉장히 많이 하는 기법이에요. 쉐도잉 사실은 디자이너, 그러니까 리서처가 공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리서치 행위이지만 또 굉장히 많이 유용하고, 또 실제로 어떤 특정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죠.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태그얼롱, 사람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데이 투 데이 루틴, 그러니까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 일상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찰하고 쫓아다니면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행동, 그리고 상호작용,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맥락들을 관찰하는 거죠. 이걸 왜 하냐? 이것은 디자인의 어떤 기회가 어디 있을까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 제품이 사용자들의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트럭커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아이디어 팀이 졸음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제 트럭 운전사들은 언제 조는지, 언제 피곤해하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쉐도잉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자율주행이 도입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트럭 운전사가 존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개발 단계에서 쉐도잉이라든지 아주 심층적인 사용자 조사가 필요하다. 이 쉐도잉은 굉장히 심층적인 관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진짜 따라다니면서 관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밀착 취재를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을 만한 쉐도잉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집배원이라고 하죠. 이게 우정국에서 일하시는,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그 배달을 해주시는 집배원 아저씨가 옛날에는 그 노래에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택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데 너무 위험한 직업이고, 이런 한 해 17명이나 숨져간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쉐도잉을 한다면 이런 분들은 쉐도잉 하면서 어떤 부분이 위험하고 어떤 부분이 목숨을 앗아가게끔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인지를 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소셜 네트워크 매핑인데요. 사용자 그룹 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매핑한다. 그래서 작업 그룹 내 대인관계 및 직업관계 구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장 내의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게 사회 아이디어가 어떻게 환경 설계가 이러한 중요한 연결을 지원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의사, 그리고 간호사, 조제사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납하는 직원들, 수납 해주는 돈 받고 이렇게 하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동선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떻게 서로 업무가 이제 연결되고 있으면 또 환자들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병원의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동선을 설계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소셜 네트워크 매핑, 이게 소셜 네트워크 매핑이라는 게 뭐 SNS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지정학적 관계 혹은 물리적 관계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건축물을 디자인하는데, 인테리어 디자인하는데 동선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다, 관찰을 했다라고 하고요.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보면 이제 각 등장인물들의 관계들을 이렇게 네트워크 매핑을 이렇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프로그램에 이렇게 홈페이지를 가보면 항상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더 설명이 잘 될 만한 자료를 찾다 보면은 이런 자료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재밌죠. 증오, 질투, 속박, 근데 막 서로 막 형제고 막 굉장히 재밌죠.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거는 이제 컨텐츠 디자인이라고 어떻게 보면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안에서 이제 이 드라마의 시놉시스, 드라마의 내용을 끌고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이것도 이제 틀이 짜지는, 이야기의 내용이 얼개가 이제 짜지기 때문에 굉장히 소셜 네트워크 매핑이 이제 중요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비슷하다. 우리가 이제 건물을 디자인하거나 물건을 디자인할 때도, 특히 이제 인테리어나 아니면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을 디자인할 때도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매핑이라는 것을 통해서 각각의 그 직업군과 그 역할이 어떻게 그 공간이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해야 좀 더 잘 디자인할 수 있고 동선을 좀 더 간결하게 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스틸 포토 서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계획된 촬영 스크립트, 그러니까 촬영 스크립트를 이렇게 통해서 사진을 찍고 어떤 행동하고 특정 개체들, 어떤 물건들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설거지를 하는 것, 그리고 수도꼭지를 이렇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사진으로 다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 증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진 찍을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사진을 보면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네, 이런 거를 관찰하고 특정 제품 또는 컨텍스트와 관련된 행동 및 인식 패턴을 발견하고 디자인 아이디어를 구조화하고 영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청소를 하는 거를 사진을 찍는다. 그럼 청소하는 걸 막 사진 찍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사진 찍을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굉장히 특이한 점, 그리고 디자인 할 만한 거리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만들고 나중에 이제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이런 디자인의 가능성을 찾아나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차를 마실 때 이렇게 묶어서, 왜 물을 붓는 그 힘에 의해서 이게 저 뒤에 저 차끈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건지기가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저 색소가 또 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저 손잡이에 묶어 놓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거. 지금 제가 요거는 아이디오의 이 설립자를 제가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을 제가 수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생 때 모시고 이제 공항에서 이제 호텔까지, 또 호텔에서 또 여러 가지 강연장까지 이렇게 모시고 가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고맙다고 이 책을 선물을 해주셨는데, 이 선물해준 책이 바로 소우트리스라는 책인데, 바로 요 스틸 포토 서베이를 엮어서 낸 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요것에 대한 책을 지금도 소장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추억하는데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소우트리스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안에서 디자인의 필요를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볼 수 있죠. 자, 여기 조금 더 남았는데,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룩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